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브스 아웃 하기 전에 왜 박수를 항상 안 쳐요? 소리 안 나게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나이브스 아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보셨나요? 딱 한 세 줄만 얘기하겠습니다. 재밌다, 또 보고 싶다, 꼭 보시라. 이제는 건성건성 대충 아니요, 하겠다. 아니요. 이 정도 말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요? 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은 베스트셀러 미스테리 작가 85세 할아버지가 생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탐정 분우와 블랑이 한란의 모든 가족을 신문해서 범인을 색출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번 영화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는 탑 10에 들어간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봐온 추리극 중에서 가장 추리다운 추리극, 가장 가까운 장르 영화라 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크리스 에반스, 제이미 리 커티스 등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살리고 있고 구성 자체에서 변주를 하면서 몇 번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반전 요소도 그득그득한 그런 작품입니다. 나이브스 아웃은 분명 이 라이언 존슨의 대표하는 영화가 될 것이고 BBC 셜록에 이은 추리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나이브스 아웃 어떤 영화였는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엄청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저는 좀 추리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동경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건 현장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단서들을 조합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동경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그 범인과 탐정이 서로 그 진실 게임을 하는 그 과정과 그동안의 사람의 관계들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자신의 머리를 테스트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즐겁습니다. 근데 물론 추리소설은 그걸 되게 즐거움을 오래 가져갈 수 있지만 영화는 결말에 대한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결말을 빨리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 영화의 관건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이제 탐정의 추리에 맞춰가는 과정을 얼마나 이제 흥미롭게 보여주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이브스 아웃은 되게 상당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하고 싶은 거 말고 잘하는 걸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라이언 존슨에게 딱 어울렸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라이언 존슨의 스타워즈 8 라스트 제다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대 최악의 평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라이언 X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어쨌든 삐처리 알아서 해줄겠죠. 네. 그 알아서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근데 그가 전에 만들었던 루퍼 같은 작품을 보면은 SF로서 그 진실을 그려나가는 과정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이제 나이브스 아웃 같이 이 추리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브스 아웃이 그 루퍼처럼 상당히 그 추리적인 요소랑 그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재밌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 각본을 라이언 존슨이 썼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이디어도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고담은 셜록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나 뭐 고전 추리물의 냄새도 되게 많이 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하지 오마주 이런 것도 되게 가득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이제 교차 편집과 회상 장면을 통해서 이 전통 추리물의 이 느낌을 물씬 살리는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최대한 비슷한 영화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던 그 완벽한 타인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 그 완벽한 타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가 되게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상영을 하지만 그게 템포와 흥미를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그거를 관객들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고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고 그 극 중의 캐릭터들에 대한 대사들이 너무 통통 튀고 그거에 대한 복선들도 잘 회수해 나가면서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주게 되고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추리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살짝씩 미국의 문제나 미국의 사회 구조를 그 안에 그려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그 미국인들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역사 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아득바득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현대의 미국을
까는 듯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추리극 세트 안에 다니엘 크레이그, 크리스 에반스, 제이미 리 커티스, 토니 콜렛, 마이클 셰넌 등 정말 명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냅니다. 저는 특히 그 마이클 셰넌하고 다니엘 크레이그의 연기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배우임에도 이 주연 배우죠. 이 아나디 아르마스의 이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린 배우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끝까지 그 역할을 잘 해낸 것 같았고,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는 연기 변신에 되게 큰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약간 그 007 시리즈를 통해서 좀 냉미남 같은 스타일이 있었는데 되게 그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그 분우와 블랑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혹시나 이게 시리즈화 된다고 하면은 이 탐정을 중심으로 뭔가 시리즈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이클 셰넌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이제 그 여주인공을 압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은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서 되게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배우를 정말 저는 일단은 주목해서 봤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정말 취향을 저격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영화였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제 자주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담이 2019년 베스트 10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2010년대에 들어서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소장하고서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요, 먼저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크리스 에반스, 제이미 리 커티스, 토니 콜렛, 마이클 셰넌 등등등등. 이 말도 안 되는 호화 캐스팅이 한 영화에 출연한다. 뭔가 좀 의구심이 좀 들죠.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우가 나오게 되면은 분량 배분의 과정에서 분명 누락되거나 묻혀버리는 현상들을 여러 봐왔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배역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 그 역할이 가볍지만도 않습니다. 찌질한 월트, 이기적인 조니, 맏딸 린다, 나치주의자 제이콥 등 나치주의자 제이콥 너무 웃긴 것 같아. 캐릭터 하나하나가 특색이 뚜렷하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반영을 하게 되죠. 각본에서부터 캐릭터가 확실하니 좋은 배우들이 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배우들의 연기보다 개인적으로 더 재밌었던 건 플롯이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한란의 생일 파티가 벌어진 집에 이제 모두가 모이게 되는데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듯이 각자의 부족한 캐릭터 설명과 상황 묘사를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죠. 가족들의 교차 편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코믹 장치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 영화에서 이 추리에서 핵심 쟁점으로 가져가야 할 목적들을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시퀀스가 끝나면 영화가 새로 시작되듯이 그날의 실제 사건을 드라마타이즈로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교차 편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의 전말이 전부 까발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용의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색출이 되게 되고 마르타가 예사로운 블랑을 어떻게 속여내할 것인가를 두고 서스펜스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집안, 이후에는 집 외곽, 랜섬이 등장하고 나서는 외부로 큰 사이즈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카체이싱으로 액션성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끝이 다다를 때쯤에는 다시 블랑이 집안에서 추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또 한 번 느낌을 달리 가져가게 되죠. 이로써 4개의 시퀀스가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지루할 만한 요소를 실험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리 영화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일방적이라는 것인데요. 극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단서를 꽁꽁 숨겨두게 되어서 마지막에 딱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랬지롱 막 이렇게 일방통의 이 소통 추리 구조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단서를 꽤 많이 관객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추리 영화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시로 이 조니가 밤에 들었던 풍소리는 몇 분 뒤 바둑판이 떨어지는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고 관객들이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블랑이 바둑판을 덩굴면서 나는 소리가 쿵 소리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 화면의 재구성, 재확인을 통해서
관객들이 같이 추리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르 영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대사를 곱씹어 가면서 이게 다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작품 약간 초중반쯤부터 범인이 확실시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거를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잘 풀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탐정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난 셜록이고 너는 왓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왓슨인 것 같았어요. 보조해서 추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추리에 가까운 영화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대사를 하거든요. 거대한 도넛이다 이것은. 가운데가 뚫려 있다. 그 가운데를 어떻게 메꿔주느냐가 되게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미장센으로도 잘 살린 거 알아요? 이렇게 그 집안에 가면은 인터뷰하는 장소에 보면은 칼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가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안에 도넛 구멍 안에 사람들이 한 명씩 계속 한 명씩 끼워져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도넛을 이렇게 형상화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 나이브스 아웃이 나이브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는 나이프의 복수 형태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프라는 거구나. 근데 그 나이프를 그렇게 그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도넛을 또 형상을 해 놓고 사람들을 끼워 맞춘다 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연출도 되게 대단히 좋았던 작품이었다. 여러 가지 되게 아이디어적인 면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여담인데 저는 그 한란이 그 집에서 쓰는 머그컵 있잖아요. 내 집, 내 규칙, 내 커피. 요거 상당히 인상적인 소품이어서 진짜 굿즈로 나오면 하나 좀 사고 싶었던. 그렇죠. 영화 매니아로서는 상당히 상당히 가지고 싶어요. 처음부터 계속 딱 그걸 너무 시선을 사로잡게 해놔가지고 되게 갖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던 게 추리 소설을 쓰는 사람이 추리를 하게 돼 있는 이 구조가 너무 웃기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마음을 뺏겨버렸어. 아니 어떻게 이 집안에서는 하루도 추리하고 떠날 일이 없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나이브스 아웃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처럼 재미가 굳은 칼날을 핥다가 취향에 배인다. 4.3점 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쓰는 거 알아요? 그거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줄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각인이 돼야 되는데. 한 줄이. 이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에스키모 사냥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피를 묻힌 다음에 거기다 칼을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와서 그거를 피를 핥다가 자기 혀를 베어요. 근데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핥고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거든요. 정말 잔인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처럼 이 되게 맛있어서 음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죽어있다. 숨겨놓은 칼에 취향 저격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제목을 그냥 형상화했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그냥 칼끝이 무뎌지게 만드는 선한 기운 4.0입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영화의 호불호가 어떤 제목이나 어떤 포스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근데 제목도 되게 생소하고 포스터도 생소한 가운데 주연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만 나온 상태에서 봐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카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해?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놀랍게도 저희가 이걸 시사회로 봤잖아요. 네. 시사회로 봤는데 그 홍보사 측에서 이 영화를 조금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20장 표를 주셨어요. 잠깐만 여기서 예고편 보고 오겠습니다. The night of his demise, the family gathered to celebrate your father's 85th birthday. You mean if someone killed him? 라이언 존슨 감독. Everyone in the family has possible motives. That's some heavy-duty conjecture.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의 신세계. Waiting for the big reveal. All of them lied to me. You know something. Spill it. I think you have something you want to tell me. 나이브스 아웃. 12월 4일 대개봉. 네. 그래서 20장 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메일하고 이 나이브스 아웃 기대평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20분 정도 명단을 이제 그쪽에 넘겨서 표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1인 1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게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게 이제 무비몬스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2월 10일부터 유튜브 약관이 변경돼서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 제공해 주신 김에 요거까지는 뿌리고 가자.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이브스 아웃을 보실 수 있게 이벤트 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강추 추워 억장. 원데? 어? 원데? 아, 추워야? 추억 이름인 줄 알았어. 추워. 네.